네, 절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상승세 타고 있고요. 이슈상으로는 중국과 중동 모멘텀을 타고 종목별로 움직입니다. 오늘 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실까요? 지수 2200에서는 수성, 그 다음은 공성, 가로 열고 차별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일단 우리 증시가 수비를 잘했습니다. 지난 딱 일주일 전 화요일장에 아랫꼬리를 달고 수요일장에 양봉을 곧이어 기록하면서 2200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줬고요.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스피는 121선에 막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차별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이 UFC에 올라가면 힘센 사람 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전자 B가 있는 거예요. 이제 챔피언이 있는 거죠. 근데 객관적인 기량은 챔피언이 앞서요. 난 도전자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챔피언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B의 입장에서는. A가 체력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방어를 하는 거죠. 힘 빠질 때까지. 권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객관적인 전력이 챔피언이 나보다 더 힘이 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힘 대 힘으로 붙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체력을 키워서 1라운드에서 한 5라운드는 방어 위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공성을 할 때는 A가 힘이 빠졌을 때 그때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길 가다가 일진을 만나서 쉽게 말해서 뭐 삥을 뜯긴다고 한다면 일진 무리들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 혼자하고 수많은 일진들하고 싸워가지고 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일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진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사라지고 한 명밖에 안 남았었을 때, 그때 내가 싸워야 이길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주식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매도세와 관련된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공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있었고, 작년도 때부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부동산과 관련된 악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관련된 뭐 루나 사건이라든지 FTX 관련된 사건들도 되게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들, 미국하고 중국에 수많은 일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방어를 했던 거죠. 일진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까지. 공포에 대한 공포가 좀 스며들 때까지.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이 공포가 좀 스며들 때까지. 하나하나. 일진 무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칠 때까지. 이 매도세가 계속 우리를 공격할 때까지 방어에 치중을 했었던 겁니다. 그 자리가 2200선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게 반도체인 거고, IT 반도체가 첫 번째 상대방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지킨 겁니다. 방어 의지를 표현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쇼크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방어가 나온 거는 투자 주체들이 돈 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58,000원 밑으로는 못 팔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더 사겠다, 들어눕겠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85,000원 밑에서 꼬리를 만드는 이유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 그 다음에 실적의 적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진들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공격할 것 같았는데 시장을 억눌렀던 이런 악재들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금융주가 등장을 한 거예요. 신한지주나 KB금융이나 이런 주식들이 우리가 그러면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 수성에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줄게.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1월 3일 날 터닝포인트가 나왔는데, 이 터닝포인트가 나오는 데 있어서 이 반등을 주도를 했었던 거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신한지주,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수성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 종합주가지수 2200대에서는 수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앞서 전략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자, 수성을 하게 되면 점점 나한테 유리한 패를 만들려면 어떠한 현상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과대 낙폭이라든지 그동안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라든지 또는 신용 물량 때문에 과도한
주가 할인이 있었던 주식들이 방어 의지가 나오니까 이제 꼬리를 다는 흐름들이 하나둘씩 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솔브레이디라든지 이게 벌써 지금 한 23만 5천 원까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이제 한솔 케미칼, 물론 이 밖에도 나머지 반등 나오는 주식들 가운데서는 반도체 장비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원익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아이패스라든지 이런 주식들도 이제 반등에 좀 동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성 의지가 강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IT 쪽이 이제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5만 1,000원을 투매 기준으로 이야기했던 일진 머티리얼즈, 그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가격대를 3개를 제시를 했었잖아요. 72,000원, 57,000원, 51,000원. 그때 가격이 9만 원대, 8만 원대였었습니다. 네,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가격대로. 그래서 51,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저점은 아니지만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57,000원, 이제 72,000원에 대한 이 가격 대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와 같이 이제 48만 원 밑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잖아요. 저점은 모르지만 지수가 수성 의지를 보이니까 48만 원의 회복이 이제 도전이 되는 거죠. 전저점이 깨지더라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담아갈 것이냐, 이걸 잘 실천하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가격대가 22만 원에 사지 말고, 좀 남들 따라갈 때 사지 말고 남들 손절할 때 사자. 그래서 제가 17만 원과 14만 원에 대한 가격 기준을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17만 원대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세 못 돌리면 또 다시 한 21에서 또 다시 한 14만 원 정도의 중장기 박스가 또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에코프로 BM이나 삼성 SDI 가격대를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들이 먼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구간에서 가장 약했던 주식들 가운데서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 주식들이 중국 소비주가 있습니다. 이제 파라다이스나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이나 또는 이제 호텔 신라, 이런 주식들이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 쪽에서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은 이제 중장기 좀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국이 그동안에는 공동 부유, 그 다음에 시진핑 3연임 되기 전에는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의 맛을 들이더니 텐센트라든지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회주의에 나한테 반항을 하네. 그러니까 공동부유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뭐 빼앗거나 아니면 기부를 좀 유도를 했잖아요. 이런 목표치가 도달이 되니까 중국 쪽에서는 지금 약간 경기 부양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들이 이제 악재가 잘 먹히지 않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경기 부양에서 금융 긴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좀 반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다른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하고 그다음에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철강주들하고 이런 흐름들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 현대자동차나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에 따라서 반등은 나오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주도하지 못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구간에 똑같은 폭락이 나왔는데 자동차가 빠지는 거하고 LG화학이 빠지는 거하고 배터리가 빠지는 거는 다른 구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같이 간다라기보다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그냥 기술 반등 수준에서 머무르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유동성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주식들에 대한 옥석 구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뭉쳐 있어요. 241선이 한 16만 6천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61선이 한 17만 1,600원 정도 되고, 121선이 17만 4,500원 정도 됩니다. 요 가격대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작년도 1월 달부터 거의 한 1년간에 걸친 이 매물대거든요.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던 자리에서 계속 멈추고 있으니까 요 가격을 좀 돌파를 해주는 신호가 나온다면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터닝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셀트리온 쪽으로 이 이평선 3개를 동시에 잡아먹는 거래에 동반되는지 잘 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되면 바이오제약 쪽에서 좀 히어로가 열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택트 가운데서 지금 기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네이버가 한 19만 원 선 정도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다음 23만 선 정도까지는 목표치가 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만 6천 원을 기준으로 잡아드렸던 카카오가 지금 한 5천 원 정도 남았는데 6만 6천 원까지는 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까지는 목표치를 유지하시면서 가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오늘 약간은 좀 힘 빠지면서 음봉인데요. 19만 원 선 열렸기 때문에 상단을 좀 더 열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대형주의 동향들 주목하면서 차별화 현상에 대해서 전망해봤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스피 2200선 지지하는 역할을 외국인이 해줬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은 어제 하루를 제외하고 유가증권 시장 계속 사고 있고요. 오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선물 모두 오늘장은 매수를 하면서 만기일 전날 일단 외국인은 매수 관점을 보여주는데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잘 이어나가시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